서울시립대 광장이 총학생회 내부 갈등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짚어봅니다. 우리 대학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광장이 개편되었습니다. 달라진 광장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10월 셋째 주 중앙도서관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알아보았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준비로 붐비는 중앙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생활과 군복무를 함께하는 학군단.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학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다은 기자의 시대안에서 우리 대학 학군단을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JBS 헤드라인의 박용호입니다. 그야말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단체 해고 사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끌벅적한 2학기입니다. 세터 때부터 삐걱댔다고 하는 이번 학생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는 건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총학사태 한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과 부원들이 대규모로 해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획국장,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4명의 국장이 해임되었고 현재 총학생회에는 10명에 가까운 부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해임은 그동안의 총학생회 내에서의 오랜 갈등의 결과로 3월 새내기 배움터부터 이어진 총학생회 내에서의 갈등이 축제를 준비했던 6월에 절정이 되어 10월에 열린 축제 비비고를 끝으로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음 카페 서울시립대 광장에 전 총학생회 사회공헌국장 남성진 학우가 신나는 총학생회 일기라는 제목으로 현 총학생회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광장에는 해임된 전 국장들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현 총학생회장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전농체전에서의 적었던 상금, 해임이 결정된 과정 등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전 국장들과 총학생회장 측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들은 공청회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혔으면 한다 하면서 어서 빨리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JBS 헤드라인 한치환이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온라인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광장이 새롭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학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광장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게시판은 전부 삭제하였고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총학 내부 갈등 사태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글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폐지되었던 고민상담 게시판이 부활했습니다. 새로 개편된 고민상담 게시판은 삶 전반에 걸친 고민거리를 터놓을 수 있는 고민상담 게시판과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연애상담 게시판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대학 최대 커뮤니티인 서울시립대 광장. 학우들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이용이 필요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장지영이었습니다. 교내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도서관 영화제인데요. 중앙도서관 영화제에서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합니다. 중앙도서관 영화제의 현장, 김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중앙도서관 4층 A회의룸에서 중앙도서관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1시부터 시작된 이날 영화제에서는 1989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여름궁전을 상영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영화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며 학생들의 영화 추천 또한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퀴즈, 작가 초청 강연회 등 평소에도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학우들의 많은 참여로 활기를 띤 중앙도서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JBS 헤드라인 김현진이었습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도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모습과 불이 꺼지지 않는 중앙도서관의 전경까지 이경환 기자가 JBS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과 잦은 휴일로 인해 길어진 중간고사 기간 때문인지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및 스터디룸은 늦은 시간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전공 필수? 네, 인적저항관리론이라고 금요일 날 내일 있는 과목인데 그거 공부하러 왔어요.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걱정되는 과목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저번 학기에 제가 복학해서 열심히 할 때는 공부를 하니까 공부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공부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준비하는 학우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네. 공부 많이 못 하셨다고 막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저도 오늘 8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만 열심히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10월 16일 목요일에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야식 행사를 열어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모든 학우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경환이었습니다. 심신기획 시대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 이를 이행하는 색다른 방법으로 학군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학군단에 대한 모든 것들 신다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변화의 기점이 되고 인생에도 남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바로 군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병역의 의무. 군대 복무 방식에는 육군,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군 복무가 있는데요. 이번 시대 안에서는 우리 대학 안에서 볼 수 있는 군인, 학군사관 후보생 ROT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일상이 일어나는 학군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ROTC는 군사 기초 및 기본 소양을 구비한 초급 장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학군단장과 학군사관 후보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군단장입니다. 호국의 간성이자 국가의 리더를 양성하는 우리 ROTC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시립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장교로 인관하여 성공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ROTC에 도전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학군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학군사관 후보생 백인호입니다. 저희 시립대 학군단은 1967년 5기를 시작으로 2014년 52기까지 1,755명의 임관자를 배출한 역사적인 학군단으로 현재 1년차 후보생인 54기와 2년차 후보생인 53기가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장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군단 건물은 후문 실외 테니스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군단 건물에서 미래의 장교들이 양성되고 있는데요. 건물 안에는 강의실과 이제 내무지도실, 그다음에 독서실, 체력 단련실, 그다음에 샤워실, 그다음에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제 후보생들이 보다 편하고 내실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이제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이제 들자면은 아무래도 처음 입단하고 이제 학군단 생활에 적응하는 점이 이제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동계 기초 군사 훈련을 이제 시작으로 사관 후보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후보생이 되는 순간부터 장교 후보생이라는 신분으로 나머지 대학 생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른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체력 단련 나오다던가 그다음에 방학 때 훈련을 가는 거 등이 있겠는데 사실 이런 처음 적응 단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이제 장교로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군단 생활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장교 후보생이 되면 이제 리더 장학금, 그다음에 장려금, 그다음에 품위 유지비 등의 금전적인 지원도 함께 받고, 그다음에 해외 문화 탐방 등의 지원을 이제 국가랑 학교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졸업한 후에는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국가로부터 이제 장교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장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군단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나 할 수 있었다면 장교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모토로 학군사관 후보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학군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학군단 건물 또는 학군단 홈페이지에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이어 저는 여자 ROTC 후보생을 만나보았습니다. 학군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를 살았는데 그때 사감 선생님께서 육군 장교 출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내내 너는 육사를 가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들었는데 1년 반 정도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복학을 하고 나니까 시립대 ROTC에도 여자 ROTC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동기 중에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되게 엄청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대한민국 20대 여성 중에 사격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험도 많이 해본 사람도 없을 텐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자 학군사관 후보생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보통 학업이랑 훈련을 같이 병행하게 되니까 일반 대학생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히 매길 수가 있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자기만의 여유 시간도 만들고 그런 점이라던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몸도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전공 지식이라던가 군사적 그런 지식도 같이 습득하고 이 안에서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여자 후보생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신체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남자 후보생과의. 근데 신체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고 오히려 남 후보생들보다 체력 좋은 여 후보생들도 있어서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특별히 여자로서 힘들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자다 여자다이기 전에 군인이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 못하고 그걸 극복해낼 수 없다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년간의 군사훈련을 통해 장교로 거듭나는 ROTC. 장학금과 수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 종류 중에서도 학교를 다니며 군인 생활을 하는 특별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한 신다은이었습니다. 가을축제 및 총학 갈등 사태 관련 공청회가 10월 28일 개최됩니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2014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창업 특강이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201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신청이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제50대 총학생의 공감 더하기의 당선 소감문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과의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 항상 시작만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한 총학생회. 이제는 믿는 학우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학우들의 실망이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